매년 여름 폭염과 싸우는 것도 지치는데, 그런데 더 지치게 하는 뉴스가 있죠. 전기가 부족해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뉴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 그래프가 전력 공급 예비율인데요. 당장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작년 8월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죠. 한 달 동안 가장 낮은 달을 기준으로 보면 1월 15%, 2월 19%, 3월 24%, 4월 25%, 5월 34%.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과 작년 모두 1월부터 5월까지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올해는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죠. 올 들어 30%까지 올라간 이유는 사실 코로나19로 공장이 폐쇄되면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7, 8월 한여름의 전력 공급 예비율은 어떨까요? 연도별 최저치는 2018년 7월 24일 7%, 2019년 8월 13일 6%입니다. 이때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겠습니다. 폭염 일수는 20에서 25일, 열대야 일수는 12일에서 17일로 예보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으니까 에어컨 좀 마음 놓고 켜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먼저 코로나 문제부터 보면 정부는 학교 에어컨 사용 지침을 내렸는데요. 바람에 침방울이 확산하지 않도록 바람 세기를 약하게 켜라는 거고,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선 회사 사무실을 포함해서 모든 실내 공간에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럼 집에서만큼이라도 에어컨 좀 빵빵하게 켤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죠. 매년 우리를 괴롭히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7, 8월에는 누진제를 완화해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전기요금 이슈가 나오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한전 실적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느니, 항상 가장 더울 때 나오는 이야기니까 짜증나고 답이 안 나옵니다. 핵심만 보면 한전 실적은 국제유가랑 가장 큰 연관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유가가 내려가면 영업이익이 오르는 거죠. 2015년, 2016년 영업이익이 11조, 12조 원인데, 이때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퇴저감인 셰일층에서 원유와 가스 채취가 가능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뚝 떨어졌고요. 2018년, 2019년 다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원, 마이너스 1조 원을 넘게 됐죠. 그러자 일각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난다면서 한전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느니 하다가 올해 또 국제유가가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하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4,3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가에 전기요금을 연동해야 한다,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데다 국제유가라는 게 국제정세랑 관련이 있어서 워낙 변동성이 크고 환율도 맞물려 있다 보니 유가연동제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산업계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논의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올여름 집에서만큼이라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켤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오는 26일 열리는 한전 이사회를 주목해야겠습니다. 한전이 작년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안 올라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은 한전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한전은 당장 전체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인 재난지원 성격의 요금을 발표하는 것은 어떨까요?